사실 가석방이 부담은 좀 덜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사면에 대한 비판이 가장 주된 비판의 근거가 뭐냐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자기 권한으로 효력 자체를 병렬시키는 것이라서 부담이 되는데요.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형의 선고를 직접 건드리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이 이제 뭐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체가 뭐 어떤 요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도의 재량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됐던 사건의 피고인을 풀어주는 사건이라서 네. 조치라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뭐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네.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 때문일 테니까 지금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가석방 여론이 70% 정도까지도 나왔다고, 찬성 여론이 그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또 삼성이라는 이 그룹의 총수인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던 그 국민들의 여론이 컸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겠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을 했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취업 제한 걸려 있고요. 해외 출국을 하려면 일일이 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절반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네. 말씀한 것처럼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고 지금 자기 자택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생활 자체는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으로 복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혁이 확정된 죄명 자체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뭐 쉽게 말하면 자격정지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경영권에 사실 복귀해서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출근해서 거기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기자들이 그 박범계 장관에게 이 문제를 바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복귀하는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요. 물었더니만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석방과 취업 제한은 그 취지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오늘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 직접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석방은 해주되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그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허용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가지고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떤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당 같은 경우에도 거에 대해서 좀 절제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와 이 반도체 어떤 대전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처럼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취업 제한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또 그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경영 일선의 복귀, 나아가 그로 인한 어떤 삼성바이오의 어떤 관련되는 우리 백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미중 어떤 그 반도체 대전 속에서 삼성전자의 역할,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제 그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이제 민주당 쪽 현재 여당 지지자층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비판 여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점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금 의식했던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가석방을 해줬지만 그것까지 다 풀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나 코로나로 비상한 상태 속에서 비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여당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와 같은 그 강력한 어조로서 절대 마치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있어서 사실 그 코로나 백신 맞는 것도 뭐 4주에서 6주로 옮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보면은 코로나 가뭄, 코로나가 그 백신 부족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떤 삼성전자의 역할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도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는 좀 더 족쇄를 풀어줄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론의 추이를 계속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같은 경제활동 차원의 제약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사실은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걸려있는 재판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진행됐던 재판은 총 3개입니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형이 확정됐었죠. 2년 6개월형을 살고 있다가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서도요. 2개의 재판에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을 더 받아야 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그 부정회계 건이 있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각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건도 사실은 이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확정이 되면서 그렇게 좀 징역형을 살게 됐던 겁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식회계, 부정회계 등등이 동원이 됐고 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 만약에 가석방 되더라도 사실 여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재수감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삼성바이오 그 로직스 관련되는 이른바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는 재판은 이제 정말 시작 중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증인을 거의 200명 이상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2명인가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가석방 기간 해봤자 내년 8월입니다. 그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때문에 이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나아가서 최근에 그 형법 관련되는 법령 개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현재에 있는 그 형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의문 자체가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예상과 달리 재판이 빨리 끝나서 그 판결이 확정됐는데 만약에 그게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취소가 됐는데 지금 올해 다가오는 12월 달에 시행되는 사실상 현재 개정됐지만 시행만 12월 달에 되는 그 형법 개정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인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확정이 되면은 가석방이 취소된다고 해서 가석방 취소 범위를 훨씬 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에 따르건 아니면 개정법에 따르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판결에 따라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이 있고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되는 그것은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지금 가석방 취소된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나가거나 경영권을 활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중심리 제도라고 해서 거의 한두 주에 매번 법원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에 나가서 한 달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형사재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그 재판에 형사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사실상 경영권 행사나 어떤 경영활동에 굉장히 제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그 가석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으로 복귀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실질적인 족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재판으로 인해서 여기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하셨는데 김필성 변호사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승계와 관련된 불법 부정회계와 관련된 재판과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와 더불어서 지금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바로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립니다. 원래는 그 약식 기소였는데 재판부에서 중하다고 해서 정식 재판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로
그 이제 약식 명령이라고 그러죠. 네. 벌금 청구하는 약식 재판으로 넘겨져서 진행이 되지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추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찰에서 좀 더 수사를 진행을 하니까 검찰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경소 사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래 정식 재판 신청을 해서 지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뭐 내용 자체는 사실 뭐 어려운 내용, 어렵거나 복잡한 네.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런 사건이긴 하고 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정식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의사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라는 내용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심리가 주로 집중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검찰이 애초에 이걸 정식 재판으로 청구한 이유가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예정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지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네.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사실 원래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전에 지난번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석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석방 대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만약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나 이쪽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진행이 됐을 텐데요.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에 대한 의사가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가석방을 시켜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네.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무상 아예 그 가석방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 게 실무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그렇군요. 네. 사실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니까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마 좀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뭐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보신 대로 사실 뭐 일부 의견은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재벌 봐주기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대선 주자들도 반반 나뉘었습니다. 좀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쇄신하고 경제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한심하다, 불공정하다, 강력 규탄한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 차가 나는 이유,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나 보수층까지 지금 그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 70% 정도의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요 후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입지를 굳혀놓는 입장에서는 중도의 확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이제 물론 민주당의 이제 강성 지지층 쪽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강한 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결단이라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들도 있을 겁니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게 만약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좀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 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의견을 내기 조심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가석방 결정이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대선 구도에 있어서 앞으로 또 야권하고도 또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민심이냐 당심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뭐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이재명 또 이낙연 후보 같이 본선을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사면 내지 가석방과 관련해서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거의 뭐 70% 전후로 찬성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당내의 강성 지지자뿐만 아니고 중도 보수까지 아울러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어쨌든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뭐 쇄신하고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반면에 지금 당심에 그 호소를 해서 네.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도 사실은 난감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이재명 그 부회장을 가석방 해줬을 때에 그것이 표로 연결될 것인가 했을 때에 지금 이른바 집토끼,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산토끼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왜 한 번에 해서
완전하게 이게 네. 보면은 사면을 할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무지간한 가석방이냐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에 다 어떻게 보면 그 표를 얻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있어서 이번 정부는 노동계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저소득층에 대한 그 우선적인 그 순위를 두다가 경영에 있어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혜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향후의 어떤 정책 방향을 약간 틀 수 네.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그와 같은 이것 모멘텀을 잡아서 조금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그러한 점은 충분히 중도층에 대한 호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 아시다시피 옛날 삼성전자가 한 주에 얼마였죠? 제 기억에 300만 원, 400만 원 갔습니다. 근데 그게 액면 분할을 해서 4만 전자, 거의 국민주로 해서 이번 그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 동학개미라고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중도할 것 없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해서 이 어떤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가 확 올라가진 않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린다는 그런 기대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그 가석방에 대한 지지하는 것이 70%가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 왔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호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그렇군요. 삼성이 어떤 경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또한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연동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하나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됐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